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 다 같이 성장하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80점 넘는 거는 그때 잘 봤구나. 그거는 해보면 같이 해야지. 뭘 알아서 하시더라고. 같이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럼 당연하죠. 해보지, 용찬이. 아니요. 안 할 거야? 주변에서 유진이 할 거야? 하늘이 할 거야? 자. 분석 쪽 과제 있었지? 81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승현이 어디 갔나? 통따로? 자, 집중합시다. 81페이지 질문 545번 시작해볼게.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분수함수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분수함수의 식은 웬만하면 일반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함수다 보니까 함수 문제를 풀 때 제일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진 함수 문제가 대부분이라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했던 건데, 한번 해보자.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쌍곡선을 그리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선이 있었지. 그게 점근선이었죠. 지금 이 식에서 주어진 점근선 두 개는 누구하고 누굽니까? x는 여기서 첫 번째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쪽에서 두 번째 점근선 누구? y는 2가 나오게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근선까지 찾았어. 제일 중요한 건 찾아놨으니까 이제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만 찾으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그래프는 뭘 통해서 찾아준다고 그랬지? 이제 그래프 그려지는 방향 찾아야 돼. 어떤 걸 통해서? 점 하나 찍어보라고 그랬죠. x에 누구 나올까? 0 넣으면 y가 뭐 나와?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어느 방향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0,4라는 점을 지나가야 된대.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 쌍곡선이 맞다면 당연히 그 쌍곡선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1방향과 4방향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가정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지금 정원이가 물어본 문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쌍곡선의 밑줄 누가 치역이 누구 이하? 0 이하. 여기 봐. 치역이 0 이하라는 건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가 0 이하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 더 있네. 누구 이상? 4 이상은 아까 찾았다. 여기 4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그래프를 잘라버릴까? 지금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쌍곡선 전체가 다 그려져서, 칠판 계속 봐. 완벽하게 그려진 쌍곡선의 치역은 누가 되냐면 이 점근선의 y가 2 빼놓고 모든 실수가 정답이 돼야 돼. 기본적인 분수함수의 치역은 점근선에 있는 y값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정의역도 점근선에 해당하는 x값 마이너스를 빼고 모두 다. 특히 지금 치역은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아니 문제가 말하는 치역은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쪽, 이거보다 큰 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이것뿐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만 그렸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럼 이거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역의 제한을 걸어줘야겠죠. 그럼 이런 y값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정의역은 요 범위겠네. 여기가 정의역이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얻게 될 수 있는 정역은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말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니? 그럼 먼저 찾자. 일단 이거 하나 찾았어. y값의 4가 되길 때 x가 아까 누구였지? 0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정말 치역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내가 쓸 수 있는 x의 범위는 여기. 그 범위가 어디냐? 말할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0까지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치역이 4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우리 찾아야 될 것 같아. y값이 누가 되는 거 찾아야 되지? y값이 0이 되는 순간에 x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 이게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y에다가 0 넣고 풀 겁니다. 여러분들 분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되죠?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럼 분자가 2x 플러스 4니까 2x 플러스 4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된다면 분수 결과가 0이 되는 게 맞아.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인 걸 말하는 거였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었던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점근선이었던 마이너스 1 전까지. 이게 또 다른 정역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정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2다 5다. 아니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만 그린 함수던가. 이거 지금 질문은 정원이가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정역을 줬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리는 그래프하고 지금처럼 치역을 주고 있을 때 그려야 되는 그래프하고 수준은 똑같은 문제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릴 때는 꽤나 잘 그리지만 치역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는 잘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 지금 같은 문제처럼.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 말고도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함수의 치역이 주어져 있어 그 치역에 맞게 그래프를 자르다 보면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얻기 위한 대입할 수 있는 x의 범위가 정해졌겠죠. 그 x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처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질문이 정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를 찾는 거니까 이 정역에 들어있는 정수는 0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2개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여기 천천히 해주시고 꼭 생각 많이 하자. 집에 가서 정리도 잘하고 정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x의 범위에 맞게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똑같은 수준. 지금은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에 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 y값의 범위만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제 그 그래프가 어떤 정역에 의해서 이러한 치역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y값 보고 x값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x값을 보고 y값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몇 번? 548번 가볼게. 자,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나 보네. 얘를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이게 얘하고 일치하게 된대. 자, 문제 생각하자. 왼쪽에 만들어져 있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이 조건대로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얘랑 일치한다는 말은 얘가 이 녀석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해봐.
이 녀석을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얘가 된다는 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식을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얘가 된다는 건 이 녀석이 평행 이동됐을 때 만들어진 분수함수의 식이 얘가 된다는 건 지금 선생님 말 듣고 있니?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녀석이 갖고 있던 두 점근선을 이 조건대로 옮겨주면 이쪽에 있는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맞나요? 그럼 해보자. 이거 점근선 누구지?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2입니다. 이거 점근선 x는 누구죠? 1하고 y는 누구죠? 3이야. 얘들아, 이 얘기야. 얘가 이 모양대로 평행 이동이 돼서 얘가 된다 뜻이라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그랬던 점근선이 x는 1로 돼 있어야 된대. 오른쪽으로 몇 번 가 있어야 돼?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됩니까? 이 직선이 얘로 바뀌려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p가 2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얘가 얘로 바뀐 거야. 마찬가지야. 원래 이 점근선은 y는 2였는데 그게 y는 3에 위치하고 있는 점근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지?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몇 칸? 한 칸.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크기는 1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모양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 처음에 주어진 함수랑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처음에 평행 이동되기 전의 함수와 평행 이동된 후의 함수가 모양이 같은지도 봐줘야 돼. 모양이 같은지 봐주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봐줘야 되는 게 무슨 얘기가 들어? 얘네들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아야 된다고. 이게 같아야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떨어진 점도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질 테니까. 들어가. 이게 만약에 다르잖아? 그럼 아무리 점근선을 같이 붙여놔도 일치를 안 해. 모양이 다르거든. 모양이 다른 애들을 어떻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문제의 올바른 풀이 방법은 이 녀석 표준형, 이 녀석 표준형, 여기에 있는 표준형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모양이 얘랑 같다고 비교를 해주는 게 원래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믿자는 거야. 평행 이동돼서 일치됐다잖아. 일치됐다는 건 지금 처음에 준 함수랑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이 마지막 함수가 모양이 같았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굳이 모양이 같은지 다른지까지는 확인하지 말자. 그냥 점근선의 위치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문제가 잘못 나왔다는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분명히 제대로 나왔을 거라고 믿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P와 Q의 값은 각각 2하고 1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정답 3번이겠죠. 정답 3번이 맞겠지. 야, 그래도 선생님 좀 걱정되네. 한번 보여주긴 할게. 7번 보세요. 자, 표준형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분자 x 플러스 1 유지해주고 1x가 아니라 2x니까 2x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1로. 그래서 y는 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더하기 요거 분리하면 약분해서 2만 남게 되는 표준형이에요. 한 번 더 갑니다. 이거 y는 x-1분의 x-1 모양 잡아주고 3x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분리해주면 x-1분의 1에다가 요거 분리할 때 약분해서 3만 적어주면 돼요. 문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거 평행 이동 시키겠다며. 시킨다. 제발 계속 봐. x축 방향으로 p만큼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시킬지 보세요. x 대신 x-p 적을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야 되니까 옆에다가 q만큼 더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분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식인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 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p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게 맞고 이 결과가 3이 되려면 q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원래 찾았어요. 또
이렇게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k 자리의 숫자가 사실은 같은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같죠? 문제가 잘못 나오지 않는 이상 이미 문제가 제일 편하게 하면 얘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양 같을 거라고 믿고 풀어야지. 모양은 같을 거라고 믿고 풀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풀이는 점근선만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원래의 풀이는 모양이 진짜 같은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필기 좀 해놓자. 조금 이따가 다시 바로 질문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집중들 해. 그리고 또 질문이 얼마나 문제가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미 547번 풀이 힘든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자 547번 질문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풀어줄게. 분명히 모르는 친구들 많았을 거야. 저 녀석과 겹쳐지는 함수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찾으라는 얘기인데 아까 방금 말했던 것 같네. 자,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K입니다. K가 다르면 아무리 점근선의 위치가 같다고 해도 겹쳐지지 않아. 보여줄까? 우리 개념 수업 할 때 했던 건데 이거 죽어도 깨어도 겹쳐지지 않아. 둘 다 점근선 x는 0, y는 0이거든? 둘 다 점근선 y축하고 x축 맞아. 그런데 이렇게 k의 크기가 다를 때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질 거고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져. 안 겹쳐져. 모양이 다르니까 겹쳐지가 않아. 중3 때 배웠던 포함선으로 예를 들어볼까? 꼭지점의 위치가 같으면 뭐해? 2차항 개수가 1이면 이렇게 2차항 개수가 2면 이렇게 2차항 개수가 2분의 1이 되면 더 넓어져. 겹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가 같은 함수가 겹쳐지는 게 가능하려면 완전히 포개어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다면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 모양을 분수함수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K가 결정한다. 명심해. K가 같아야 겹쳐지는 게 가능한 거야. 어쨌든 모양이 같아야 처음에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더라도 이 모양이 같아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찍찍찍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하나는 얘가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아무리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하냐?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겹치기가 안 된다는 뜻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겹쳐지는 게 가능하다, 포개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건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라서 자, 물어볼까? 저 함수 K 얼마입니까? 저 함수 모양을 알려줄 수 있는 K는 얼마인 거지? 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얘들아, 이거 이 모양을 바꿔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라고. 쟤를 이런 모양으로 바꾼다면 K의 결과 숫자는 누굴까요? 1 아니야. 이거 분모 1차 계속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지 표준형이 완성된다 그랬어. 저거 2x가 아니라 1x로 바뀌어야 돼. 1x로 바뀌려면 2x를 누구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지. 그럼 왜 질문 안 해? 분모도 분자로. 그래서 요게 지금 K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K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계산 안 해줄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모든 복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해줘 그건. 여러분들 시간 투자해서. 모양을 알아보려면 표준형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릴 때는 표준형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모양까지 찾아야 된다면 표준형밖에 답이 없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보기가 K 자리에 2분의 1이 적혀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K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 아닌 건 정답이 아닌 거고. 그렇게 혹시 이 중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겠지만 선생님 생각은 분명히 맞을걸. 많은 친구들이 제대로 못 풀었을 거라고. 그걸 꼭 풀어. 표준형 거쳐가지고 이렇게 표준형 만들어보고, 그렇게 표준형 만들었을 때 적혀있는 K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2분의 1인지 아닌지를 꼭 봐주세요. 2분의 1이 되어 있다면 정답, 아니라면 모양이 다를 테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겠지. 보여주는 게 나으려나? 이거 547번 정답 몇 번이었니? 기억 디귿입니까? 기억 디귿이에요.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인 거랑 정답이 아닌 거 하나씩 해볼게. 디귿, 리을 보여주도록 할게. 기억, 리을은 여러분들이 꼭 하자. 디귿 보세요. y는 2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4 갑니다. 2x 플러스 3 모양 만들 거야. 그럼 분자도 2x 플러스 3 만들 겁니다. 그런데 2x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다 곱할 거 없겠네. 4가 아니라, 미안, 3이 아니라 4가 되는 거니까 1 적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2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요거 따로 분리해서 약분하면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다. 분모의 1차 계수는 1이 돼 있어야지 표준형이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지금 여기 분모 분자를 2로 나눌 생각해. 나눌게. 분모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분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그래서 디귿에 만들어질 표준형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원하는 함수도 K가 2분의 1이고 디귿이 만들어진 함수의 표준형도 K자리에 2분의 1이 적혀있네. 그럼 모양이 같은 거야. 물론 점근선의 위치는 다르지. 이건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고 이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1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며.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얘네들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평행이동 하라고 했으니까. 대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아무리 평행이동을 해서 점근선의 위치를 같게 만들어줘도 여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만약에 달랐다면 절대 포개어지지 않는다. 절대 겹쳐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모양이 같았던 거니까 포개어질 수 있는 함수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었던 거야. 한 번 더 리얼 갑니다. 여러분들도 낯가리고 분자 위치를 바꿔내? 나 원래대로 바꿔야지. 2x 더하기 8로. 자, 표준형 시작할게. 분모 2x 더하기 2처럼 분자도 2x 더하기 2 유지하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 10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x 더하기 2분의 10 적어주고 요거 묶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분모 분자 2로 나눈다? 그럼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 이게 리을 보기의 표준형입니다. 그런데 봐. K가 크기가 달라. K의 크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건 기본적으로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다르다면 아무리 같은 위치로 점근선을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는 포개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같은 함수를 찾는 문제였다는 것이 547번은. 나머지 기억 니은은 여러분들이 꼭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래요. 꼭 82페이지 질문 54번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게. 자, y는 x-1분의 3x-2가 있고, 자, 비추어줘. 직선 y는 ax 더하기 b와 y는 cx 더하기 d에 대해서 바깥의 핵심, 여기까지 비추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거네.
자, 미술로 선생님처럼 한번. 분수함수 그래프는 쌍곡선 맞아? 쌍곡선은 대칭 관계를 총 몇 가지 한다고 그랬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점대칭, 두 번째, 세 번째는 선대칭. 점대칭은 어디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요점에 대한 대칭. 그 다음 선대칭은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것과 얼마인 것? 1인 것과 마이너스 1인 것한테 선대칭이 된다고 얘기했어. 맞아? 그럼 얘들아, 이 녀석이 y는 ax 더하기 b한테도 y는 cx 더하기 d한테도 대칭이 된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A하고 C는 끝난 거야. A하고 C는 둘 중에 하나는 누구일 거고 1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였을까? 마이너스 1이었겠죠. 얘들아, 쌍곡선을 선대칭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직선은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 두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렇게 기울기가 1도 좋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좋은데, 그런 직선들이 아까 말했던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마무리할 거야. 자, 가보자. 그래프 그려볼게. 사실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래프 그려볼게. 점근선 x는 누구? 1. 점근선 y는 누구? 3. x는 0 넣어볼게요. 0 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0,2. 0,2면 여기네. 그러니까 내가 그려진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 문제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한테 대칭이 된다잖아. 아니, 그럼 그 직선은 이해하는 거 아니야. 외워야 돼. 이 직선 둘 중에 하나 누굴 거냐? 이거일 거예요. 그래야 접으면 겹쳐질 거거든. 또 다른 직선 하나는 누구냐? 이 녀석이었을 거야. 그래야 얘가 노란색 직선에 접히면 얘가 될 거거든. 겹쳐질 거거든. 그런데 말했듯이 그렇게 선대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1하고 마이너스 1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선생님은 사실은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 된지는 모르겠어. 둘 다 아무거나 해도 돼. 그래서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정했어. A쪽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C인 직선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내 맘대로 정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가자. 갑니다. y는 ax 플러스 b부터 찾자. y는 기울기 얼마고? 1. 기울기 1이고 몇 컴마 몇 지나가야 된다? 1,3을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이 녀석이다. 이 녀석이다. 그래서 y는 누구? x 플러스 2. 그래서 a는 1, b는 2. a는 1, b는 2. 그게 요거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y는 cs 플러스 d라는 직선은 y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찬가지 몇 컴마 몇 지나가는? 1,3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c는 마이너스 1, d는 4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아까 말했지? 요게 AB, 요게 CD일 수도 있지만 칠판 봐. 요 녀석이 AB가 되고 요 녀석이 CD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아마 누구도 상관없었을 거야. 오히려 없어. 봐봐. A, B, CD 그냥 더하는 거잖아. 누가 A고 누가 C고 누가 B고 누가 D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얘네들만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정답 6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네요. 자, 필기 해주세요. 좀만 더 기운 내자.
아무래도 그렇냐 선생님은. (82) 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좋은데. 82페이지 더 있어? 넘겨볼까요? 83페이지 제일문 558번 하고 다시 질문 받아볼게. 558번 시작합시다. 자, 미술 봐줘. 1차식 PX 이런 말 붙이지마. PX는 1차식이야. PX는 1차식입니다. 칠판 볼까? 그럼 이거 분수함수겠네? 1차식분의 1차식이 분수함수의 일반형 말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좀 분수함수야. 그리고 저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느냐? 와, 많이 알려줬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 y는 1이가. 이거 알려주면 진짜 많이 알려준 거지. 그리고 그래프는 그 점근선의 2방향과 4방향 거기다가 또 요거 잘 봐야겠지? 요거 알겠네. 0,0 지나간다는 것까지 점근선도 알려주고 지나가는 한 점도 알려주고 있어. 다른 점은 몇 컴마 몇인지 모르겠는데 원점 지나가는 거 보니까 0,0 지나가는 건 확실한 거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 그럼 시작한다. 나 이거 보고 분수함수 만들어 볼게. y는 대답해줘. 분모 x 플러스 2분의 좋아. 요거 때문이었겠지. 분자는 몇 x? 그 1x 얘 때문이었겠죠. 1x 그리고 요것만 모르니까 네모라고 잡을까? 봐봐. 이 점근선들만 있으면 분수함수의 거의 대부분을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네모는 몇 컴마 몇 지나가는 걸로? 0,0 지나가는 걸로. x에 0 넣어볼게. x에 0 넣으면 2분의 네모야. 2분의 네모가 0 나와야 되는데 2분의 네모가 0 되면 네모는 뭐 돼야 되니? 네모는 0이 돼야 되겠죠. x에 0 넣었을 때 y도 0 되려면 네모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y는 x 플러스 2분의 x라는 함수가 떴던 거죠. 아, 그러면 요게 px였던 거구나. 정리하자. px는 x였던 거구나. 또 정리하자. a는 마이너스 2였던 거구나. 마지막 질문. p에다 누구 넣어달라고 그랬지? p에다 누구 넣어달래? A 넣어달래. 그때 A가 누구였어? P에다 A 넣어달래. 근데 A가 누구야?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이 P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2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필기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필기 천천히 해주세요. 수업 전에 이 단어 시작할 때 말했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2차 함수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아. 그리고 1차 함수도 간단한 1차 함수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지만 1차 함수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풀기 힘들어할 만한 많은 문제들을 접해봤을 거야.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분수 함수는 있잖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배우게 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분수함수와 무리함수 풀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 지식으로 웬만한 분수함수 문제라든가 다른 의미함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고. 생각보다 2차 함수나 1차 함수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형이 되는 문제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할 수 있어. 여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이 분수함수 문제들은 다 잘 풀 수가 있다고. 누구 하나 빠진 사람 없이 공부들 하자. 어렵지 않으니까.
34페이지 질문 더 해볼까? 질문 더 있는 사람? 그럼 넘길게요. 84페이지 질문 560번 먼저 가볼게. 선생님 봐. 이거 표준형 만들어 놓을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 제발 이렇게 놓고 풀었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이 560번 문제가 아까처럼 포개어진다, 겹쳐진다 이런 보기를 갖고 있는 문제라면 반드시 저렇게 풀어야 돼.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 번분수가 익숙한 친구들은 이 2를 분자적 분모로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번분수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나눠주라 그랬지. 그럼 모양 잡히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물어보자. 대답해봐. 정근선 이 분수함수의 정근선 x는 누구? 0. y는 누구? y도 0. 그리고 모양 결정하는 k는 누구? 2분의 3입니다. 그렇게 여기다 대충 적을까? 정근선 x는 0. 정근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 k가 양수니까 1방향과 3방향에서 쌍곡선이 그려질 건데 명심해. 이 쌍곡선의 구부러진 정도는 정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로 찾는 건데 그 떨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 이 쌍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가 바로 요 2분의 3이라는 것입니다.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K의 2분의 3이라는 2분의 3이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 때문에 요 정도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계속 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2분의 3분의 1이 어떤 수지? 작은 수.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얘보다 좀 더 정근선의 교점에서 가까운 모양이 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2가 적혀있으면 얘보다 크잖아? 크면 지금 그려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먼 쪽에서 그려지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형에 놓여있는 이 K 위치에 자리 잡은 숫자의 크기가 분수함수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 모양이 겹쳐지게 할 거냐, 겹쳐지지 않게 할 거냐, 포개지게 할 거냐, 포개어지지 않게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분수함수의 모양을 볼 때 그 K 역할,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올바른 표준형, 올바른 표준형이 뭐? 분모의 1차함계수를 1이 되게 만들어놔라. 분모의 1차함계수가 1이 아니라면 그 숫자를 분자 쪽으로 넘겨줘라.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놔라. 그래야지 어떤 모양으로 분수함수, 쌍곡선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제발 이게 필요한 문제였으면 좋겠네. 560번. 에이, 이게 아쉽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네요. 기억니은 비교 중에 또 겹치기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보기가 있기를 좀 바랬는데 아니네. 그럼 그냥 놓고 풀어도 되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자, 문제 갑시다. 지금 저렇게 만들어진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1만큼. 그럼 평행을 시킬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켰습니다. 체크봐.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이게 문제가 말하는 함수였던 거네. 그럼 이제 얘들아, 선생님 그래프 좀 그려볼게. 정근선 x는 누구? 정근선 x는 누구? 정근선 x는 누구? 2. 정근선 y는 누구?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 봐.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이 정도를 2로 잡았잖아. 그런데 특히 남학생들 여기 2로 잡아놓고 2분의 어디다 그리면 전자인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려. 물론 여기를 2분의 1로 체크하면 2분의 1로 믿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숫자의 크기가 2분의 1의 4배가 2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2분의 1을 체크하는 간격보다 4배가 더 길어야 되니까 아니 그래프를 그리기로 마먹었으면 웬만하면 좀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남학생들이 특히 잘 못해. 그리고 그려지는 방향은 K값의 양수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방향과 3방향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지금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그래프인 것 같아. 그럼 이거 보면서 문제 풀어볼까? 기억. 정의역은 2 빼고 모든 실수다. 맞네? 요거 빼고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정의역. x에 2만 못 넣는 거 맞아. 기억 정답. 니은 1, 2, 4, 4, 5면을 지나간다. 1, 2, 4, 4, 5면을 지나간다. 이거 뭐 문제 왜 또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지? 자, 봐. 지금 그려진 쌍구선 보세요. 1사분면 지나가니? 네. 여기가 1사분면이야. 1사분면 지나가는 거 맞아. 2사분면 지나가니? 여기 2사분면 지나가고 있는 거 맞죠? 4사분면 지나가니? 4사분면도 여기가 4사분면이니까 지나가는 거 맞지? 그럼 니은 보기가 말하고 있는 1, 2, 4사분면 지나간다는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니은도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하는 말이야. 지금 그래프 보면 몇 사분면도 지나가? 3, 4분면도 지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다 지나가. 근데 문제에서는 1, 2, 4, 4분면을 지나간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일까? 아니, 맞을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들어있어. 근데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친구들한테 누군가한테 설명하는데 나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 가지고 있어.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내가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만 갖고 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겠지만 10원하고 50원짜리 갖고 있는 거 맞는데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은? 이게 지금 선생님도 느낌이 왔어. 아마 지금 미리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니은은 정답이 아니었지? 맞아? 니은이 정답이 아니려면 이 4분면만 지나간다고 얘기했으면 틀린 말이었겠죠. 문제가 의도했던 보기는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1, 2, 4, 4분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1, 2, 4, 4분면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설명 분명히 맞습니다. 3, 4분면까지 지나가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1, 2, 4, 4분면 지나가는 거 맞는 거니까 정답 고쳐넣어. 니은도 정답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원하는 정답 기억 니은이 정답이 아닌 걸로 하고 싶다면 문장을 바꿔. 1, 2, 4, 4분면을 지난다가 아니라 1, 2, 4, 4분면만 지난다는 문장을 바꿔주세요. 그럼 니은은 틀린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니은 보기로 하고 있는 얘기대로라면 정답이 아닐 수가 없어. 정답이 맞다고. 잘 이해했겠지? 디귿 0,-4분의 1 지나간다. 이건 확인해 봐야겠지? x에 0 넣을 게 7, x에 0 넣으면 y값이 뭐냐? 차라리 0 넣었을 때 여기다 넣는 게 편하긴 했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 모양 고집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을게요.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 번분수라 불러. 분자도 분수, 분모도 분수. 그래서 안쪽끼리 곱한 게 분모, 바깥쪽끼리 곱한 게 분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2분의 1 더한다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2를 더한다는 뜻일 테고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교재의 정답은 기역 디귿으로 되어 있겠지만 고쳐놓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 8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84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요? 좋아요, 넘깁시다 그러면. 85페이지 질문 567번 별표천하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빨리 차려. 무조건 나올 테니까. 어떤 학교는 이게 기말고사도 나오겠지? 진도가 늦은 학교는. 근데 웬만하면 다 기말고사도 나오게 될 범위야 이거. 중간고사 범위 이미 끝났어. 그래도 해보자고. 지금 이 두 함수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먼저 그래프 그릴 거야. 나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거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선 x는 누구? x는 1. 정선 y는 누구? 1. x에 대해 0 넣게 점 찾아보자. 0 넣으면 y가 뭐 나오니? 0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네. 너무 크게 그렸나? 여기 지나갔대. 0,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얘가 좋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려낸 쌍곡선하고 얘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해줄 말 있는 사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지? 뭐? 정점이 있다. 기울기가 누군지 몰라서 절대 못 그리는 직선이지만 기울기랑 절대 관계없는 점이 있다. 기울기에 누구를 넣거나 말거나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다. m에 관계없는 점이 있다. m에 대한 항등식 풀어달라. m에 대한 항등식 풀면 x에 뭐 넣고? x가 누굴 때 y가 누굴 때 항상 성립하지? 항등식 m 갖고 있는 거 그리고 m 갖고 있지 않은 거 싹 다 정리해. y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넘겨. m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지 않은 거 m과 관계없는 식이 되려면 m 갖고 있는 부분도 0 m 갖고 있지 않은 부분도 0 되면 되잖아. 그럼 m이 진짜 누가 되거나 말거나 0 더하기 0이라서 0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x가 누가 되고 0이고 y가 누가 됐을 때 1이 됐을 때 이 직선은 무조건 0,1을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무조건이야. 자, 이 문장 하고 싶을 테니까 봐.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 왜 또 이거 봐줄지 알겠지? 지금부터 이 직선을 나는 0,1을 기준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돌릴 겁니다. 계속 돌릴 거예요. 그래 놓고 스스로 찾아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선생님처럼 돌리다 보면 언제 만나지 않게 되는지를 선생님의 의견 없어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럼 기울기 기준 0부터 해볼게. 기울기 0인 거 맞나 안 맞나? 쌍쌍이랑 만나게 안 만나게? 안 만나죠? 지금 이 기울기가 0인 것 자체가 이 쌍쌍선의 정근선인 거 맞아? 정근선은 쌍쌍이랑 만나는 선이 안 만나는 선이야? 안 만나는 선이니까 아 만나지 않게 해주는 n값 중에 0 있구나. 정답. 좀 이따 내가 말해야 되는 n값 중에 0 정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0 끝났으니까 0을 기준으로 양이랑 음방향으로 돌려볼게. 먼저 기울기 양수를 해볼게. 맞나 안 맞나? 만나냐 안 만나니? 만나요 안 만나요? 몇 개에서 만나지?
여기서 만나겠네. 또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 다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은 쌍곡선이랑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럼 기울기를 정말 이거보다 더 작은 양수로 볼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해볼게. 이거 만나 안 만나? 이것도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 맞아? 기울기가 0일 때는 아슬아슬하게 정근선과 일치하면서 만나지 않았던 게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이제 만나기 시작해. 기울기 계속 키워볼게. 만나? 이거 만나? 더 키워볼게. 만나? 더 키워볼게. 만나? 끝까지 키워볼게. 이거 만나니까 안 만납니까? 아이, 기울기가 키운다는데 수직이 되면 되나? 기울기가 있다는 건 절대 y축하고 평행한 직선, 다시 말하면 x축이랑 수직의 직선을 만들어지지 않아. 이거 만나니까 안 만납니까? 이것도 저기서 만나게 되겠지. 맞습니까? 맞아? 그럼 지금 내가 기울기가 뭐 이거하고 있는 중이었지? 양수인 거.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하나같이 다 쌍곡선이랑 만나고 있었어? 안 만나고 있었어? 만나고 있었으니까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지금 문제가 뭐 하는 걸 찾는 거야? 만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그럼 기울기 양수인 건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라고 해야 돼? 정답이 아니라고 해야 돼? 정답이 아니라고 해야겠지. 이건 아니야. 무조건 만나. 그럼 이제 기울기 음수로 가볼게. 잘 봐. 기울기 음수로 합니다. 만나 안 만나? 지금 이 직선 쌍곡선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맞아? 계속 안 만나.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건 다 정답인가 했는데 언제 만나게 될 거냐? 이게 만나는 순간이 만들어져. 보이니? 생각을 해봐. 이 위치가 점근선의 교점이었으면 아무리 기울기가 음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 점점은 점근선의 교점보다 왼쪽으로 한 칸 위치한 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되게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면 이쪽 방향에서 그려진 쌍곡선이랑 만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울기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안 만나는 조건으로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정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쌍곡선의 이 부분이랑 만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럼 빨리 요거 기울기 찾으러 가야겠지. 이 기울기 어떤 기울기지? 쌍곡선과 뭐하는 기울기? 만나는 기울기. 만나는 기울기. 맞아? 쌍곡선과 만난다는 건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쌍곡선을 연립해서 만들어낸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에 해가 있게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여러분들 이거 계속 선생님 수업에만 의존하다 보면 나올 때마다 문제를 못 풀게 돼. 다시 설명할게. 쌍곡선 그렸어. 그리고 그 쌍곡선과 어떤 직선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 어떤 직선을 확인해 보니까 정점을 갖고 있는 직선이야. 그래서 점점 찍었어.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막 돌려보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선을 막 돌려봐. 돌리다 보면 언제 만나지 않게 되는 직선이 그려진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찾은 게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무조건 안 되는 거였고 기울기가 음수인 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 이 순간으로 그려지는 직선부터는 만나게 되니까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어느 기울기까지만 작아질 수 있는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걸 찾을 때 교점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죠. 푼다. x-1분의 x 플러스 2하고 mx 플러스 1 연립할 거예요. x-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암산할 거야.
x-를 이쪽으로 넘기면 mx제곱 마이너스 mx에 플러스 1x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mx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선생님 저 뭐 한 거야? 분모 우변으로 넘겨서 곱한 거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좌변에 남아있는 것까지 넘길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정도 항상 가능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하지. 연습하라고. 이거 봐봐. 계산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하겠지. x 플러스 mx 더하기 1 x 마이너스 5 곱하고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2 이거 전개하지. mx의 제곱 그 다음 이거 그냥 마이너스 mx 요렇게 하면 1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거 한 줄 더 줘서 1로 넘겨줬겠네. 그런 다음에 2차 1차 상수항 정리해서 이 모양 얻었겠네. 그렇게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다시 지금 이 방정식이 뭘 구하는 방정식이 얘들아? 쌍곡선과 직선의 교점 구하는 방정식. 근데 내가 원하는 거 교점이 있길 바라는 거였어? 교점이 없길 바라는 거였어? 교점이 있길 바라는 거야? 없길 바라는 거야? 교점이 없길 바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교점이 없길 바라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해가 없어야 돼. 교점이 없다는 건 해가 없다는 말. 해가 없다는 말을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그래? 해가 허근이 돼야 된다는 말.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말로 정리하게 되는 거죠. 마무리는 판별식으로 하나. b의 제곱. 여기 x 또 있구나. 한 번 더 정리하자 얘들아. 한 번만 더. m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1에서 날아가면 이거 마이너스 mx만 남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만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허근이라는 얘기고 해가 허근이라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 그 교점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원하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바꿔서 표현한다는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이거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축의 이름은 M축,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절편 두 개는 마이너스 12하고 0 나올 것 같습니다.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2와 0 사이. 이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 봐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나게 해주는 이 직선 그랬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였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순간 만나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12 전까지만 작아져야 되는 뜻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 하나 더, 아까 이것도 정답이 있었어. 따라서 최종 정답은 기울기가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12 전까지만 음수인 것도 정답이지만 아까 확인했듯이 분명히 기울기가 0이 될 때도 만나지 않는 거였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저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 연습해도 어려워. 연습을 해도 어렵다고.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은 스스로 못 풀고 선생님이 풀어줄 때만 간신히 어떻게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내. 그런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들은 못 풀어. 계속 정점을 가지고서 스스로 돌리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원하는 만나는 건 언제인지 만나지 않는 건 언제인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언제인지 스스로 정점을 기준으로 회전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습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되게 중요했고 질문도 잘했어. 너무 중요한 문제라. 그럼 정색에서 물어본 것은 정답은 마이너스 11부터 0까지였겠지? 마이너스 11부터 0까지였으니까 정답은 12개였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네.
빨리들 필기하고 다시 이 문제 한 번만 더 최종적으로 정리해주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필기들 하시고 선생님 설명 한 번만 더 들어봐. 생각들을 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면 좋아. 만나지 않는 거니까 처음부터 교점과는 방정식 만들어 놓고 판별식이 음수가 되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었나? 왜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 좋아.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두 함수가 만나지 말아야 된다잖아. 만나지 않는 건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을 구하도록 만들어낸 방정식의 판별식이 허근을 갖는 조건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풀면 정답이 나온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 방금 정리를 다시 해주겠다는 게 그 말이야. 다시 봐. 시간 좀만 더 투자하자. 빨리 다시 한번 재탕해볼게. 정근선이 x는 1이었고 y는 2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향이 이쪽이었지? 이렇게 그려지는 쌍곡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랑 만나지 말아야 되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의 정점 0,1 찍어놔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어? 맞지? 그리고 스스로 계속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연습하는 거야. 돌리는 연습하는 건데, 잠깐만. 문제 잘못 풀었네. 나 아까 점점 여기다 찍었다던데? 그지? 정근선이 y는 1. y는 1이구나. 그치. 잘못 보고 아니죠? 다시 선생님 봐. 이 정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0도, 기울기 양수인 것도, 기울기 우수인 것도 막 돌려봐. 돌리면서 만나지 않는 순간을 찾는 건데, 다시 간다.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이거 연립하자, 교점 구하는 방정식 만들자. 그런데 만나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이 허근을 받게 하자. 그래서 x-를 넘겨주고 2차 방정식 예쁘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게 해주는 조건으로 아까 나온 정답이 뭐였느냐, 이거였거든. 맞아요? 이거였어. 그럼 이걸 정답으로 하면 돼. 맞아. 0보다 작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2보다 크면 안 만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이 녀석이 정답인 거 맞다고. 맞아? 0보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직선, 그리고 이 직선은 아까 말했지, 이게 좀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심해가지고 요거 있지. 요렇게 이 부분의 쌍꺼풀이랑 만나게 되는 순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라니까 계산으로 미루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인 순간부터 만난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의 정답은 마이너스 12보다 큰 쪽으로 나왔던 거겠지. 맞아요? 지금 이 정답이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는 작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보다는 큰,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기울기가 0보다는 작은 직선으로 정답 나온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부족해.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정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돌리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했잖아. 정답 이거 아니거든. 정답 이거 아니에요. 직접 어디 갔어? 이 파란색 없냐? 정답 중에 뭐가 있냐면 판별식으로 통해서 나온 것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실제 정답 중에 이것도 있다니까? 이것도 정답이야. 이것도 만나지 않는 직선 중에 하나가 맞단 말이야. 이거.
판별식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정답. 판별식은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걸로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돌리다 보면 이것 이외에 이 쌍곡선과 만나지 않는 지선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건 직접 손으로 돌려보기 전까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직접 찾으려고. 기울기가 0인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찾아봐야 판별식으로 나온 정답과 우리가 눈으로 찾은 정답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기다 등호를 붙여서 올바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저 등호 빼면 그 판별식으로 했어봐. 정답 나왔겠어? 이거 가지고 정수의 교수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 거야?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답 11개라고 말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답은 12개인데? 이것 때문에 12개가 되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정답이 오답으로 바뀌는 건데 안 할 거야? 해야 된다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매번 선생님 수업에만 의존해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멈추면 절대 안 된다. 계속 정점을 이용해서 직선 스스로 손바닥으로 돌려보던가, 선생님처럼 시험지 대고 돌려보던가, 연필 대고 돌려보던가,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 기울기일 때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만나게 될지 만나지 않게 될지, 또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될지 두 점에서 만나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어? 좀만 더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공부하자고. 케이스는 100원이면 고맙습니다. 100원이. 85페이지 질문 더. 85페이지 9번이요. 몇 번? 69번. 69번 가볼게요. 화면에 빨간불 들어왔어?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에 대해서 F합성 fx가, 이것도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잘 기억해. 얘는 누구를 넣어서 나온 결과, 누구를 넣은지 모르니까 이거 얼마인지 몰라. 그 얼마인지 모르는 걸 또 넣어서 3을 얻을 생각하니까 복잡해. 맞아? 이렇게 합성함수의 결과가 주어질 때는 계산을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줄게. 어쨌든 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f에다가 이 계산한 결과를 넣어서 얻게 될 정답이 3이 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만 이 방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f에다 누구 넣었더니? f에다 누구 넣었더니? 네모 넣었더니 3이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 네모가 이제 현욱이 말한 fx가 될 녀석인 건 맞고, 그럼 우리 고등학교 풀이답게 네모라고 하지 말고 이거 t라고 놓을게. 나 잠시 동안 요거라고 놓은 거야. 됐어요? 그럼 f에 누구 넣었을 때, t 넣었을 때 이거거든. 이게 t를 넣은 결과인데 그게 3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고, 그럼 이거 우변으로 넘겨주면 6t-3이 2t가 된다는 얘기야. 계산하면 t가 4분의 3인 걸로 계산되네. 선생님은 t 4분의 3 맞나요? 누가 4분의 3이라고? t가 4분의 3이야. 근데 그 t가 원래 누구의 값이었어? 그 t가 누구의 자리야? 이 자리잖아,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정답을 갖게 해주려면 t의 3이 t의 4분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4분의 3이 이 녀석의 값이었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 답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자. fx가 2x-1분의 2x인데 그게 4분의 3이 되게 해준 x값 찾으면 되잖아. 그럼 크로스에서 곱한다. 8x는 6x-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x가 -3이니까 x는 -2분의 3이라고 부를 수 있었더라. 처음에 이 자리에 -2, 선생님 설명 들어. -2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해야 누가 나오고? 4분의 3이 나오고. 그 4분의 3을 한 번 더 f에 넣고 계산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합성함수의 결과 3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잘 생각해. 잘 봐.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해. 내가 합성함수 계산을 하는데 그 합성함수에 넣어야 되는 값이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안쪽부터 계산해서 그 계산한 결과를 다음 함수에다 합성하고 또 합성이 더해야 된다면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합성해서 계속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돼. 언제? 내가 합성함수에 넣어야 되는 값을 알고 있을 때. 그런데 지금처럼 합성함수 10만 주어진 상태에서 누구를 넣었을 때 계산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뭔가가 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나오면 안쪽부터 계산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깥쪽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얘가 누가 될지를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그 누군가를 마지막 함수에 넣은 결과가 3이 되게 해주는 계산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죠. 바깥쪽부터 계산을 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지만 계산이 쉽게 된다는 얘기. 차이 잘 기억해. 풀이만 보지 말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 합성함수에 넣어야 되는 값을 알고 있을 땐 넣어서 계산, 밖으로 계산, 그거 밖으로 계산, 밖으로 끌어 나오면 됩니다. 결과를. 합성 순서에 맞게. 맞아? 하지만 누구를 넣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성함수의 결과만 나와 있다면 그 결과를 찾기 위한 과정이 원래의 방법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끌어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 계산을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야. 이 계산을 먼저 해서 누가 필요한지를 찾고 그 필요한 게 안쪽에 있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안쪽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 방법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 선생님도 처음에 풀어줬지만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풀었거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합성함수의 결과물을 얻어낼지는 지금 말했던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면 돼요. 안에서부터 끌고 나올지 바깥쪽부터 계산된 결과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들어갈지 그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 71번도 한번 가볼게. fx, gx가 둘 다 분수함수네요. 일단 문제부터 적어볼까? 봅시다. 함수 hx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조건이 있어. h 합성 gx가 이거 말하는 거지. h 합성 gx가 fx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대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자. h 안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냐? gx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거 계산 못 된다고 그랬느냐? fx가 된대.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 합성함수 계산은 뭐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도 뭐래? g를 h에다 합성해 달라잖아. g 알고 있잖아. 그럼 그 알고 있는 g를 h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h가 누군지 모른다면 h 적어주고 그 h 안에 넣어야 되는 시계값 자리에다가 gx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닌 거 맞지? 그럼 문제도 다 푼 거죠. 마지막은 h 누구 구하는 문제? h 누구 구해달래? 1. 그럼 얘가 뭐만 되면 되는 거지? 1만 되면 돼. 그럼 x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죠? x에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분의 3인가요?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특히 그냥 눈치껏 필요한 부분 하세요. 혹시 이 문제 풀이 방법 올바르게 몰랐던 친구들은 다 쓸 필요 없잖아. 내가 어느 부분까지 해결했으면 분명히 풀 수 있었을 건데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체크해놔. 한 번 더 같은 페이지 질문. 자, 그럼 86페이지로 갈까? 574번. 74번? 4번. 74번 먼저 가보자. 좋은 질문 했네. 한번 물어보자.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필요한 결정적 정보가 이거야. 이거 보고 할 말 있는 사람 있어? 저게 이 문제를 푸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말 못하겠지. 한 번 더 뜨기 다시 해놔. (1번) 리버스에 A 나온 게 B라면 원래는 B 나온 게 A다. 맞죠? 이게 역함수 성질이야. 제일 많이 쓰이다. 두 번째, 어떤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가 지금처럼 합성이 된다면 그 결과는 항상 무슨 함수가 된다?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이걸 지금 말 못해도 좋아. 응? 근데 중요한 내용인 건 맞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였어. 어떤 함수들 간을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그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면 넣은 게 답이 되잖아요.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특정 수를 넣었을 때 그 특정 수가 결과가 나온다. 다시 여기가 F하고 G를 합성을 했어. 근데 여기다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 이렇게 합성된 결과에다가 넣은 게 정답이 되는 순간이 지금 들어야지. 이렇게 일부의 순간에 대해서만 특정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1 넣을 때 1 넣어. 그런데 만약에 2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이 나와. 이럴 수 있어. 어떨 때는 넣은 게 답이 나오는 항등함수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넣었을 때 또 다른 형태의 답이 나오는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지 못한 녀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합성함수들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역함수의 성질 중에 나오는 합성함수의 항등함수 결과는 그럼 두 함수가 합성이 됐어. 그런데 그 함수에 뭔가를 넣었어. 그 뭔가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식 자체가 누구를 넣던지 항상 항등함수의 결과가 나오게 해준 합성함수라면 1 넣었을 땐 1 나오게, 0 넣었을 때 0 나오게, 루트 2 넣었을 땐 루트 2 나오게, 100 넣었을 땐 100 나오게. 내가 뭘 넣어도 매번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유지된다면 그건 어떨 때만 가능하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만이 합성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되니? 다시 합성된 결과가 특정 순간에서만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말고 합성된 식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일부 순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대해서 항등함수의 모양이 나오게 될 때, 말 그대로 y는 x라는 함수가 될 때, 그럴 때 그렇게 매 순간 항등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는 어떤 애들끼리 합성이 돼야 되느냐? 인벌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합성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질문했을 때 대답했으면 좋았겠지. 마저 가자. 한 김에 세 번째, 인벌스는 그 정방향에 있던 원리 함수. 네 번째, f하고 f 인벌스는 기본적으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y는 x 대칭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 만약 이 둘 간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더 수준 높게도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먼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f와 y는 x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 미리 그냥 언지를 해놓을까?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fx하고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만 있는 거 아니야. y는 x하고의 교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교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f1 넣었더니 2 나와. f1 넣었더니 2 나오고, 역함수에 2를 넣어도 1이 나오는 거 쳐봐. 선생님 봐. f의 1한 결과가 2 나와. 그런데 역함수에 이 성질대로 하자면 역함수에 2 넣었을 때 1 넣는 거 맞니? 맞아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잖아. 그런데 이 함수가 인버스만 2,1을 지나는 게 아니라 f라는 함수 자체도 2,1을 지나고 있었다면, 보세요. 역함수도 2,1 지나고 원래 함수도 2,1을 지나고 있는 게 맞다면 이 두 함수 교점이잖아. 누가? 2,1이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 2,1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아니에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함수를 좀 더 이제 깊게 배우게 되는 순간이 오면 항상 f하고 f 인버스의 교점은 f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라면 교점은 이쪽에서도 만들어지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의 교점하고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f하고 f 인버스는 x하고 y가 바뀐 함수라.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하고 찾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게 우리가 일단 주로 다루는 역함수의 성질이었거든. 그 중에 다시 문제로 돌아오자. 여기 보다시피 누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지? G하고 F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신기하지? G하고 F를 합성한 거에다 누구 넣었더니 X를 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데? X가 나온다잖아. 이거 무슨 함수 말하는 거야? 항등함수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거 끄집어내야 된다고. 명심해. 어떤 두 함수가 합성이 됐는데 그 합성된 결과가 한치의 예외도 없이 항상 항등함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두 함수는, 얘들아 칠판 선생님 얼굴 봐. 이 두 함수는 사실 서로 관련이 있는 함수였다는 거죠.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거냐? G하고 F가 합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합성에 사용되고 있던 G가 누구였던 거냐? F의 역함수였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합성된 결과가 항상 항등함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 어떤 항등함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두 함수는 서로가 서로의 인벌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함수 역할을. 그래서 이 G는, 갑자기 만들어진 이 G는 그냥 F와 전혀 관련 없어서 G라고 적은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적혀있는 G는 이 안에 같이 합성되고 있던 함수 F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 보고 대답 좀 해줘. f의 역함수 찾는다. 분모 말해줄래? x. 플러스 그렇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내려오는 거야. 그거 바꿔서. 분자 말해줄래? 마이너스 2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부호 바꿔서 a가 부호 바꿔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4 여기 바뀌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는 바꾸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얘가 된다는 뜻이었던 거야, 얘들아. 선생님 왜 g가 역함수예요? 방금 말했잖아. f하고 g를 합성을 했는데 함수가 된다잖아.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는 내용이 그거야. 합성을 해서 함수가 되는 건 인벌수 관계에 있는 애들만 가능한 얘기야. 서로 관련 없는 애들끼리 합성해봐. 죽어도 깨져도 함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외우고 있는 거야. 역함수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 성질 이외에도 지금 이거 전부 다 중요해. 역함수의 성질은 진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C는 1, B는 뭐예요? 이건 구분이 안 되네. 적자. C는 1, 마이너스 A하고 B가 같은 거지. 그래서 C는 1, 이거 넘겨주면 애플 B는 0. 이 정도까지 알 수 있겠네. 지금 주어진 문제로는 A, B 각각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애플 B가 0인 건 알 수 있고 C가 1인 것까지만 알 수 있는 상태. 그럼 이거 가지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겠죠? 아니다 다를까 A, B 누군지 몰라도 되겠네. 문제가 원하는 건 애플 B에다가 C를 더하기를 바란다는 거니까 0 더하기 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 1이었겠습니다. 필기하시고 필기할 때 여기를 같이 해줘. 역함수의 성질 한 번 더 적어. 그리고 말했듯이 역함수의 성질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주 문제에서 사용이 돼. 역함수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질 요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칠판에 기록하고 있는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도 소홀히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면 되지 뭐. 또 질문 있는 사람? 76번 76번 한번 가볼게요. 좀만 더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부르겠대. 그럼 GX 먼저 찾아놔야지, 선생님. GX 말해볼까? 분모 말해줄래? BX BX. 마이너스 이거 내려주면 되죠. 분자 말해줄래요? 마이너스 X. 여기 없었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다. 이게 역함수예요. 이렇게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모든 역함수를 갖고 있는 함수들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외워주면 나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 1,2는 fx에도 gx에도 지나가는 점이네. 1,2가 f만 지나가는 점이 아니라 g도 지나가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문장. 한국 사람 이 문장 이해 못할 리 없죠. 문장 확인 얘기가 그 얘기야. 1,2가 f 위에도 있지만 g 위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성립한다는 얘기겠네. 그럼 우리 문제 효과적으로 풀어볼까? gx 구할 필요 없었나봐. 왜? 나는 또 이거 써먹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이거 쓸 거야. f가 1,2 지나면 쓸 거고 f의 역함수에다 1 넣은 게 2 나온다는 건 f에 누구 넣은 게? 2 넣은 게 뭐 된다? 1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에 1 넣으면 2가 되는 거 집어넣어서 방정식 하나 만들고 이번엔 이걸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x에 2 넣고 계산한 결과가 1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 하나 더 만들고 그거 예쁘게 표현해주면 a에 대한 연립 방정식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 연립 방정식 풀면 정답이 나오겠죠. 풀이도 안 할래. 그 말 이해됐어? 네.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리함수 큰 두 번째 함수는 이제 마지막 단원이야. 마지막 파트 무리함수 배우게 될 거고 우리 만나는 시간 언제지? 금요일날? 금요일 2시입니다. 금요일 2시에 올 때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통과 못한 친구들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한 개인데 다 아, 열심히 하면 좋지 뭐. 이거 숙제 언제까지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이거 말고 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이후 스케줄 다 설명할게.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낮 서비스 하면 되는 거지? 맞아? 네. 그래서 금요일날 정상적으로 2시랑 7시에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한 번만 수업하면 우리 학원 방학이야. 근데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원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지만 몇 시 하겠다 그랬어? 2시부터 할 거야.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일찍 끝낼 거야. 알았지? 차가워 이거 11장이랑 망했어. 안녕하세요. 수고했다. 오늘 영어 보충이 먼저 그거 한 번.